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민무지개님, 집주인이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하셨는데 등록하신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는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카카오가 최근 들어 저희 방송에 아주 단골 출연하는 기업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118개. 카카오와 118이라는 숫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월을 기준으로 한 카카오 계열사 개수입니다. 이 회사가 카톡만, 카카오페이만, 카카오뱅크만 그런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장악한 후에 가두리양 식장에 딱 가둬 놓고 우리가 뛰어봤자 카카오 손바닥 위에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 모양인데 관련 내용 핫픽 플러스에서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와 함께 국내 플랫폼 기업의 쌍두마차 양대산맥입니다. 카카오의 7월 기준 계열사가 118개라고 하는데 세보니까 SK그룹 다음으로 계열사가 많더라고요. 네. SK가 144개거든요. 네. 카카오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과 함께 사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삼성, SK,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5위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와. 우리가 과거에 10대 기업 하면은 재벌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그렇죠. 부정적으로는 네.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 원동력은 스마트폰이고 카카오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과 10년 만에 연매출 3,400만 원이던 회사가 4조 원대 회사로 정말 폭풍 성장을 했는데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가 이 수익의 원동력이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지금 5천만 명 모든 국민이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지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중국에는 위챗이 있고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에 같은 왓츠앱이 있고 또는 일본이나 동남아에는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이런 톡이라는 것이 이런 인프라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층층 시야로 쌓아 올라가는 거죠. 여기다가 게임을 올리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를 올리고 여기에 지금 모빌리티를 올려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로 볼 때는 여기에 또 카카오페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또는 계속해서 계열사들을 큰 군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성장 배경을 또 보면 이러한 배경에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단히 신속하게 자율적인 경영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개념을 뒀던 것은 특히 네이버라든 이런 비해서 자회사가 많은 것은 다 사실은 자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으로 보면 그냥 사업부죠. 네. 이런 사업부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주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자율권을 많이 줬다는 것이 계열사를 많이 만들게 했던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가 또 잘했던 건 M&A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디지털 기업들이 M&A를 잘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구글인데요. 구글은 지금까지 243개의 기업을 M&A로 구매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한참 스마트폰이 시작되면서 이쪽 관련 기업이 필요했던 2010년하고 2011년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 구매를 합니다. 회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샀다고요? 네, 하나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기록적으로 이런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디지털 기업의 전통적인 특징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죠. 왓츠앱도 대단히 큰 메신저 서비스인데 다 페이스북이 인수하는 거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한 디지털 기업의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 또한 다양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최근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대리기업 하는 이런 전화콜 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사들여서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내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들여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사들여서 우리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카카오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네. 편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냥 뭐 딴 데 가봐야 이 안에서 하지 뭐 선물도 여기서 기프티콘으로 보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가 커온 건데 어느 순간 이 회사가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가 뛰어봤자 카카오 손바닥 위에 있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택시 호출비, 네. 자전거 이용요금 네. 요 인상도 결국은 카카오가 마음대로 올려도 다른데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고 일단은 그래서 카카오가 한번 물러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무한증식 괜찮을까요? 우선 규제 당국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감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적절하게 규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조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인지는 항상 정부 당국에서 좀 따지고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기업들의 전통 아날로그 기업들의 문화발식 확장과 디지털 기업의 문화발식 확장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201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장 티롤 교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디지털 경제의 논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같은 근본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를 보면서 검색도 하지만 네이버 메일도 하고 네이버에서 쇼핑도 하고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존에서 음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마존에서 프라임 비디오라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편익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지 않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무조건 확장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 좋다. 네. 그러나 이것이 경쟁을 왜곡한다든지 즉 타사업자를 갖다가 힘으로 찍어 누르고 돈으로 찍어 눌러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이때는 명확하게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이 이제 장티롤 교수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정받으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경제에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규제 논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숫자가 무조건 많아지면 나쁜 거 아니야. 우려 충분하게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건 과연 이러한 장티롤이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이 기본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는 서비스의 확장인지 아니면 이건 그것도 관계없는데 그냥 이름만 앞에다가 카카오 붙여놓은 건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도 카카오가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몸집을 키워왔는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118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 소비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메신저 쓰는 사람이 네. 택시도 호출하고 쇼핑도 하고 은행도 이용을 하고요. 이 118개의 서비스를 동일 소비자 집단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이용한다. 이게 건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이걸 슈퍼앱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카카오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위챗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위챗이라는 것은 위페이라고 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죠. 위페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병원 예약, 그다음에 기차 예약, 버스 표면 사실 카카오톡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상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오는 고지서, 아이들의 가정통신문 이런 것도 다 하나로 다 통합되어서 지금 카카오톡도 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이 관공서에서 세금 내는 일, 쇼핑하는 일 이것이 다 위챗이라는 플랫폼에서 이걸 슈퍼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걸 다 한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카카오도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플랫폼 역할을 하라는 건데 거기에 있는 다양한 수많은 예를 들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카카오의 이모티콘, 카카오의 게임즈, 카카오 쇼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회사로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는 그 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의 이윤을 내가 다 먹기 위해서 이 시장의 시장성들을 경제성들을 다 먹기 위해서 100% 다 자회사하는 서비스를 100몇 개 내놨다. 100몇 개를 내놓은 건 아닙니다만 30-40개 내놓으면서 슈퍼앱으로 커간다. 이거는 따져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앱을 쇼핑한다.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를 쇼핑해서 몸집을 키운다는 것도 아마 작은 개발 회사들 입장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뭐 지하철 맵을 운영했던 하철이 같은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티라고 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서비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 이른바 슈퍼앱 혹은 앞서 말씀하신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파생하는 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동일 소비자 집단 대상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자면 볼 수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톡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연결 서비스들은 슈퍼앱으로서 그 연관성들이 존재하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는 독립적인 서비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카카오톡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문자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카카오톡에 기반했던 연관된 확장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느냐. 모빌리티는 저는 그러지 않고요. 이건 카카오 자체의 대표가 그 카카오의 경영진들이 이거는 시장성이 앞으로 있다. 미래 시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들어간 시장이고 여기 앞에다가 카카오라는 아이덴티티를 브랜드명을 붙였을 뿐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시장과 카카오톡 시장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기차표 예약, 버스 예약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콜 서비스랑 연결됐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좀 나눠서 사업 근데 연결을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될 필요가 그것이 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질서를 왜곡했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고 과연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것.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뭐냐면 유튜브하고 구글을 분리해라.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다시 분리해라. 또는 아니 왓츠앱을 분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너무 커지면 사실은 미국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AT&T 기업을 그렇죠. 쪼개버렸죠. 그것도 갑자기 쪼개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엄청난 통신 회사를 나눠버렸죠. 아예. 네. 그러니까 국내망 서비스, 그러니까 지역 서비스하고 미국 전역 서비스 이걸 두 개를 분리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들도 지금 미국 독일에 있는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거든요. 유튜브하고 구글은 분리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의 영역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규모가 세지면 하지만 무조건 불법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의 현재의 법 체계가 플랫폼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냐 저는 쟁점은 그 불법 여부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모든 서비스를 빨아들이겠다. 이걸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동과 나아가서 택배 서비스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과연 소비자 후생을 영원히 증대시키는 효과만 있을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키운다고 해요. 최근에 TV 광고에서 보면 카카오 웹툰 광고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부분에서 GDP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몇 %에서 2025년에는 46%까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엑스모바일이라든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금융권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10년 사이에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뭐 이러한 기업들이 애플과 이런 흐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민 경제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에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상승하는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서도 한국도 건강하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하는 것이 단 2개의 기업에 있어서 단 4개의 기업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가 하고 있는 음악 서비스 메가카라고 공간을 내놨고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너네가 왜 영화사까지 하니? 왜 너네가 드라마 제작까지 하니? 너네 사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까지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디어에 관련돼서 매각 공간을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에게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꼭 중국이 저는 푸는 방식이 좀 권위적이라서 그렇지. 여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들과 고민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카카오가 음악 서비스까지 중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회사로 하는 것? 물론 음악 서비스를 하면은 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스피로버 이펙트 즉 연관 효과가 있어서 다른 쪽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이 음악 서비스를 탐내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애플이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를 사가지고 음악 서비스도 지금 물론 본인들도 있지만 더 잘 나가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 돈 많으니까 이것도 사버리고
이건 그렇게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집단에 의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웹툰까지도 뭐 독립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충분히 저는 분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꼭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웹툰 하다 보니까 창작자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걸로 이 웹툰에서 영화를 뭐 승려처럼 영화를 만들겠다. 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가 카카오가 다 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가면 카카오 화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 태양열, 카카오 뭐 발전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논리 근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은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왜 에너지도 이제 테크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테크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빅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인공지능이 이 회사가 그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했죠. 인공지능이 파악해는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글이 과연 바이오까지 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특혜를 받았다. 지금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소유할 때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IT에서 돈 많이 벌어서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알짜 사업으로 키우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상 이걸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 회사는 금산분리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는 그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는 우려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연 기존 금융권이 혁신에 앞장섰느냐 이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산업은 늘 네. 구산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그렇죠.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카카오가 성장했었을 때는 카카오톡을 등에 업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서비스의 그 간편함, 토스라는 서비스의 그 혁신성 이런 부분들의 이용자들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나라 앱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은행 앱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카카오뱅크 때문에 매기효과처럼 많이 좋아졌고 근데 그 전에 우리 거 뭐 하려면 무슨 번호 열어라, 뭐 집어 열어라, 지문 인식해라, 뭐 하다가 포기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지만 그 카드 있어야 되잖아요. 보안 카드. 네, 보안 카드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보안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카카오뱅크하고 토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없어도 되네. 네.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뱅크가 만들었던 혁신성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것이 은행의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도 카카오의 지분이 1주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카카오 함께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냈던 거고 네. 이것이 이제 상장되면서 카카오는 대단히 막대한 재정적인 그러니까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카카오가 모두 다 하니까 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봐야 되는 문제고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들어가서 금융산업을 혁신했던 것은 대단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봐야 될 것은 미국에는 이제 페이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페이팔이 모건 스탠리의 기업 가치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은행은 이제 이런 신규 은행 그 금융 서비스들이 넘어서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만큼 그러면 기업 가치가 높다고 해서 밸류를 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높은 이자 이윤을 은행 산업 사실 그렇잖아요. 막대한 이윤율이잖아요. 돈 이쪽에서 저기 비싸게 이자율 주고 여기에 싸게 이자율 줘가지고 예대마진이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사실은 사업권만 따내면 쉽게 확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큰 혁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언젠가는 공항 같아질 거라고 봐요. 그 동사무소에 가면은 여기 신한은행 그 특정 은행 이름 명칭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은행 뭐 부스가 여기 다 있어가지고 네. 공항 가도 부스가 다 있지 뭐 이 공항 가면은 저기 가면은 그 대한항공 탈 수 있고 저 공항 가면 네. 아시아나항공 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혁신되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비용 절감을 국민에게 돌려줬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준으로 치면은 카카오뱅크도 과연 그만큼의 혁신을 했는데 그만큼 창출된 이윤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느냐 이건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신사업으로 확장하는 그 혁신성 그리고 기존의 아이디어가 메꾸지 못했던 부분을 메워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무주공산이라고 마음대로 무한증식해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던질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정치권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